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빠르게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도 알려드렸는데요.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고, BYD는 이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특별한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없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지속해서 급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특히 나스닥 기술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 0.95% 하락했고, 자, 무엇보다도 그간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의 하락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프리마켓 때 테슬라 1분기 인도량과 생산량 발표가 있었죠. 인도량 기관들의 예상치가 43만 대에서 44만 대 수준이었는데 38만 7천 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4.9%나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S&P 500은 0.72% 빠졌고 나스닥 0.95%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파월 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50%에서 60%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올라간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도 연내 파월 의장이 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만큼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7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테슬라는 4.9% 하락한 166.6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인도량 때문이었죠.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43만 대에서 44만 대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 발표한 1분기 인도량은 38만 6,810대가 나왔어요. 예상치였던 기관들의 컨센서스였던 43만 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생산량은 43만 3천 대 수준이 나왔어요. 테슬라의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테슬라 IR팀에서 직접 알리길, 역시나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 업데이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 모델 3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홍해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남아공 희망봉을 돌아오면서 상당히 물류에 차질이 있었고요. 기가 팩토리 근처에서 화재도 있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유럽에 공급을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약한 1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이기를 4기가와트시 정도의 에너지 저장 제품 ESS죠. 이를 1분기에 납품을 했는데 역대 분기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납품을 했다라고 뭔가 테슬라 투자자들을 달래는 듯한 멘트를 여기 적어 놓았어요.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약 200만 대의 생산량과 납품량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숫자가 나오려면 분기당 약 50만 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생산량이 43만 3천 대니까 어쨌든 약 7만 대 정도는 생산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량과 인도량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맞추기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생산량에 있어서 자신의 예측치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도량에서는 역시나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5.7% 오차를 보여주었어요. 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인도량 예상치 40만 9천 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했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인도량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약 4만 7천 대 정도 적어지면서 2분기 재고로 이제 넘어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재고가 남는다라는 건 수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고요. FSD도 급속도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2분기 납품량을 인도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좀 대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이번 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차량 판매량이 아니라 ESS 납품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053메가와트시 즉 4기가와트시 정도가
전분기 대비로는 26.6%나 상승한 모습이에요. 2023년 4분기에 3.2GWh 정도 납품을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큰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에 곱하기 4를 해보면 연간 기준에 ESS 납품 수준이 나오는데 4 곱하기 4를 하면 16GWh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레스롭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면 40GWh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 분기 레코드 하이이긴 합니다. 최고 기록이긴 합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2023년 4분기에 3.2GWh 정도 납품을 하면서 그로스 프로핏 총 제조 마진이 314밀리언, 우리 돈 약 한 4,500억 원 정도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로스 프로핏의 7.1%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GWh를 넘겼고 차량 판매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의 9% 정도로 1분기에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 분기에 계속해서 3GWh대를 보여줬는데 4GWh로 올랐다라는 것은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빠른 속도의 ESS 사업의 확장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2023년 1분기가 이 초록색 막대고 2024년 1분기가 이 초록색 막대인데요. 자, 그렇게 큰 발전은 없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023년 한 해가 상당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올해도 이러한 속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올해 1분기는 레코드 하이 분기이긴 합니다만 그 성장 속도가 더욱더 좀 빨라져서 2023년 전체에 2배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배에 달하게 되면 거의 이제 레스롭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에너지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잘 오르고 있어요. 현재 분기당 1.5빌리언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액의 5%에서 6%대예요. 현재 차량 판매가 신통치 않은 만큼 에너지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에서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게 크로스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자동차가 17%, 16%까지 떨어져 있지만 테슬라 에너지의 크로스 마진율은 20%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번 1분기 인도량 발표에 에너지 실적도 넣은 만큼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올해 좀 더 큰 발전 상황, 빠른 발전 속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생산량과 자동차의 인도량 차이를 보면요, 수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분기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 미국 프리먼트 공장에서 모델 3 생산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 중단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과 인도량 차이에는 일부 배송이 안 된 선박들의 재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 이미 판매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배에 실린 상태에서 인도가 안 된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건 역시 FSD 효과가 되겠습니다. 2분기부터 FSD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현재 한 달 FSD 시험 테스트 기간인데요. 무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170만 명 고객에게 주어졌고 입소문 효과로 인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 현재 주가가 약한데 올해에 걸쳐서 분할 매수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로보택시 윤곽이 나오면 테슬라의 PR 값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가가 한 번에 상승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4월달이 그러한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왜 그러냐면 시장에 충격이 클 법한 인도량이 1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한 거는 이번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에 찾아왔고 2020년 2분기에는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2019년 대비 약 한 4,000대 가까운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95,000대에서 9만대로 줄였죠. 자, 이번에 42만 2,875대가 전년 동기 기록이었는데 38만 7천대 수준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8.5%나 빠졌어요. 테슬라 역사상 두 번째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클 법도 했죠.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테슬라 주가 10% 가까이 하락을 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4.9% 하락으로 그래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는 아무래도 1분기 내내 나스닥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면서 주가가 약했고요. 이미 1분기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나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주가 10%대 하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현재 이 160불대를 지키면 FSD 버전 12.3에 대해서 PER 값을 80 정도 주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80에다가 2를 곱하면 160불대가 되죠. 그러니까 EPS가 2불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기관들이 예상하는 올해 1분기 EPS 예상치는 0.6불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4를 해보면 2.4불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상당히 낮은 인도량이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PER가 80을 지키는 상황에서 2,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겠죠. 현재 차량 가격 P도 오르고 있고요. 차량의 판매 대수 Q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EPS가 오르기 때문에 PER 80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FSD한 평가가 좋아져서 정말 로보택시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PER 값이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EPS 2불을 150에 곱하게 되면 한 300불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좋아지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도 올라가고 FSD도 더욱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주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가 챗 GPT 모멘트로 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 PR 값이 200까지도 갔다라고 해요. 그럼 테슬라 FSD도 15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인도량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인도량을 제외한 최근 분위기는 괜찮아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1000불 차량 가격 인상을 했고 중국에서도 인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1분기 마지막 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왔는데 17,300대가 나왔어요. 연내 최고 중국 로컬 판매량을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24년 1분기 주차별 판매량은 이 보라색 막대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대 주차별 거의 최고 판매량에 이르렀어요. 주차별 최고 판매량은 18,000대 수준인데 17,300대가 나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페이스를 회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도량이 빠졌듯이 중국 내 1분기 누계 인도량도 전년 대비 약 한 2%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이 빨간색 막대 2024년 13주차 마지막 1분기 마지막 주차가 그래도 이 빨간색 막대가 이렇게 꽁충 뛰어 오른 모습은 그래도 위안 삼을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래프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BYD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전분기였죠. 이 전분기에 순수리 배터리 EV 판매에서 테슬라가 BYD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었었어요. 글로벌 판매량이 테슬라가 BYD 대비 8%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1분기에는 배터리 EV 판매량에서는 BYD를 29%나 앞서는 테슬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BYD가 판매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건 이번 1분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테슬라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을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 프리먼트 공장 모델 3 램프업이 제대로 안 되었고 유럽으로도 판매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을 해냈으니까 중국 내 판매량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BYD는 거의 중국에 대부분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올해 테슬라에게 있어서 자동차 판매 성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해 볼 수 없어요. 연초 이미 일론과 테슬라가 이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폭 없어 주었습니다. 자, 올해는 AI 발전의 해예요. 자율주행 발전의 해입니다. 올해를 통해서 정말 로보택시가 연말이나 내년에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FSD 버전 12.3.3의 후기를 보면 상당한 개선 사항이 눈에 띄고 인간처럼 운전을 하고요. 인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운전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업데이트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된다면요. 신뢰할 수 있는 로보택시 기술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정말 빠른 업데이트를 보면 연내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을 기록할 수 있는 FSD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베타 딱지를 떼고 슈퍼바이즈드로 바꾸면서 버전 12.4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3, 4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FSD입니다.
현재는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를 가지고 있는 구형 테슬라 차량에서도 엔드투엔드 오토파크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12.4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발전된 FSD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4월 말이 되고 5월 달이 되면 FSD 체험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요. 구독률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FSD와 관련된 마진이 얼마나 올라갈지 주목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소식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